아니 저기요, 집착 좀 그만하세요. 부담스러워요.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싫어합니다. 그 발단이 된 사건 중 하나가 한국 사람이 대마도의 절에서 불상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한국을 싫어하는 현상이 심화된 것인데요. 이 불상은 원래 한국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대마도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상은 돌려줘야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맞는 것일까요? 이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아니, 뺏긴 거 가져온 건데 우리가 가져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훔쳐오는 건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테니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사건의 발단은 2012년 12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쓰시마의 절과 신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 2점이 도난당했다며 공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경찰은 국내 반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해 10월 8일 손모 씨가 부산 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들여온 모조품 불상 2점이 일본에서 도난당한 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 세관에서 진행한 모조품 감정 의뢰 기록과 불상 사진 등도 일본이 보내온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골동품상을 통해 불상을 거액에 판매하려던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운반책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재 절도전과 13범이었던 69세 김모 씨는 일본 쓰시마에 국보급 문화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해 치밀하게 절도를 준비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2년 10월 6일 새벽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 세 곳의 사찰과 신사를 돌며 불상 2점과 대장경 1점을 훔쳤습니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대장경은 현지에서 버리고 불상 2점만 후쿠오카를 통해 배편으로 들여왔습니다. 일본의 수사 요청으로 김 씨 등의 범행이 밝혀졌고, 마산의 한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불상 2점도 회수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29일 대전지방경찰청은 금동 관흥 보살 좌상 등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몰래 내다 팔려 한 일당을 검거한 뒤 불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마도 불상을 본 대한민국의 절 부석사는 지난 2016년 4월 일본 쓰시마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관흥 보살 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불상의 주인인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석사가 소송을 제기한 뒤 9개월 만인 2017년 4월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증여,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 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운반된 뒤 봉인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사,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인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사에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불상에 남아있는 그을린 흔적과 함께 있어야 할 보관, 대자가 없는 점도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맡은 검찰은 우리나라의 품으로 되돌아온 불상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지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분쟁도 검찰을 눈치 보게 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불상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런 가운데 이런 판결인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갑자기 금동 관흥 보살 좌상이 양국 간의 외교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을 일본에서는 뻔뻔스럽게도 1973년 일본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신도들의 불심을 담은 복장 기록물 중 하나인 결연문에는
1330년경 고려시대 충남 서산에 있는 사찰에 봉인하려고 이 불상이 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소유라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상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현재 불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현장 검증도 진행했지만 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고가 지연되자 부석사 금동관흥보살 좌상 제자리봉안위원회는 관음상 손등과 무릎 부위에 녹이 피는 등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석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 봉인해달라는 조정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마도행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운영난과 선박소리 등을 이유로 최근 한 달간 일본 대마도 노선을 휴항했던 부산의 미래고속이 노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첫날 승객 180명이 부산항을 출항했다며 승객 추이를 보고 2월 이후 운항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대마도행 여객선의 운행이 재개되면서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차 판매율도 최저점을 찍고 다시 오름세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설날 여행지로도 일본이 인기를 얻는 등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악감정이 해소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도 과연 한국에 대해 악감정을 추스리고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최근 니혼기의자의 신문이 실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지역에 대한 호감도 가운데 한국이 싫다는 응답자가 66%에 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이어 싫어하는 국가 무려 3위에 랭크됐습니다. 전년 조사에서도 한국이 싫다는 응답은 3위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혐오감을 느끼는 이들의 비율은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가 싫어하는 국가 지역 4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은 각각 응답자 69%의 선택을 받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 반대한다는 의견은 42%였습니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65%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주고 싶은 정당 1위는 현재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꼽혔습니다. 자위대 찬성하고 자민당 지지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한국을 정말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일본은 한국을 진심으로 싫어하는 듯 보입니다만 현실에서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인들 진짜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한국 식당에서는 K푸드를 먹으려는 일본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K팝 굿즈를 판매하는 상점에는 한국 아이돌 관련 상품을 사기 위해 용돈을 모아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잡지 문예는 한국을 주제로 특별호에서 1933년 창간 이래 86년 만에 3세를 찍었습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문예지의 증세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예의 출판사 가와 대보쇼 측에 따르면 2세는 예약된 부수만으로 완판을 이뤄냈습니다. 초판 8,000부, 2세 3,000부, 3세 3,000부를 찍었습니다. 출판사에 따르면 발매 전 목차를 공개하는 단계에서 이미 SNS를 중심으로 화제를 일으켰고 발매 첫날부터 수많은 서점들로부터 추가 주문이 속출했습니다. 매달 20만 부를 발행하며 여중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티네이저 대상 월간지 니콜라의 한국 특집호 인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의 매달 한국을 다룬 패션과 기사를 쏟아내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니콜라는 한국 이주에 관한 기획 기사까지 실어가며 창간 이래 처음으로 한국 현지를 방문해 취재 및 촬영까지 했습니다. 유명 여성 모델들이 한국의 명소를 방문해 패션, 화장품, 먹거리, 문구류 등과 서울 가로수길과 한남동의 스트리트 패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찾는 음식을 유난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어 깜짝 놀라는 음식은 바로 굴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굴이 생산되면서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굴 생산량이 다른 나라의 2배가량에 달할 정도이며 1인당 생산량으로 따지면 거의 5배에 달하는 많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5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철인 굴은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고급 식자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급 식재료로 유명해 몸값이 제법 비싼 굴이지만 애호가들에게 한국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굴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천국 수준의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굴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한반도가 서해안, 남해안 일대를 둘러싼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급의 갯벌 환경이 존재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굴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굴이 쓰이기도 합니다. 굴이 제철일 때 그냥 생굴도 많이 먹지만 굴미역국, 굴밥, 굴전, 굴보쌈, 굴튀김 등 여러가지 음식의 재료도 쓰이기도 합니다. 제철에 마트에 가면 한 봉지에 5,000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굴의 가격이라 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굴의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미식의 국가 중 하나로 유명한 이탈리아는 굴국밥이나 굴 1인분은 꿈도 꿀 수 없는 시세로 한 조각을 먹는데 5,000원의 가격을 자랑합니다. 껍질을 열어서 2개만 까먹어도 10,000원 한 장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유명 방송에 출연했던 이탈리아인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산시장에서 굴 까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 상인을 보고 경악했었다고 합니다. 유럽인이나 유럽 출신 셰프들에게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의 굴값을 보면 열의 아홉은 장난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런던의 새벽 수산시장에서 갓 잡은 키프로스산 굴이 한 개당 2유로에서 3유로로 한화 약 4,000원에 형성되는데 고급품은 5유로 정도를 한화 6,000원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게다가 수산시장을 거쳐 간단한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마트로 넘어오면 2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니 굴 가격이 정말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비싼 음식이라고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마음먹고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문해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굴을 주문하면 보통 6개에서 12개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부터 크기가 크거나 신선하면 10만 원대까지 받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굴 1kg당 10,000원대 가격도 여러 유통을 거치고 난 뒤며 수산물 시장에서는 10kg당 2만 원에서 4만 원대.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산지를 직접 방문한다면 10kg당 1만 원전으로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철이 되면 만원의 굴구이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굴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보다 최소 몇 배의 값을 더 주고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 시 꼭 경험해야 하는 과정으로 손꼽힙니다. 굴은 호불호가 확실하게 나뉘는 음식이지만 영양가 높은 해산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하며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아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도 각광받는 음식입니다. 유럽에서는 굴이 정말 비싼데 4명이서 외식하면 거의 30만 원은 그냥 넘어버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인데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어 부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을 비롯한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 유난히 굴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한국보다 굴 양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의 자연산 굴밖에 먹을 수 없는데 유럽의 경우 바다가 적고 자연산 굴도 쉽게 상할 수 있어서 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에서 회를 주문해서 먹는 경우 굴 몇 개를 서비스로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마다 굴에 대한 호불호도 극명하여 서비스로 제공되는 굴을 먹지 않고 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한국의 가격 차이의 대표적인 예시가 굴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 다른 음식도 유럽의 가격과 한국의 가격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 음식은 바로 거북선인데 거북선은 따개비와 비슷한 갑각류로 거북이의 손과 유사하게 생겨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거북손 1kg에 10,000원대로 저렴하지만 유럽에서는 레스토랑에서 1kg당 거의 10만원을 웃돈다고 하니 아무리 요리하는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유럽에서는 정말 비싼 식재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에서는 가파른 절벽을 타고 거북손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도 수반하는 작업이라 거북손을 캘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지닌 사람만이 거북손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북손은 엄청 대중적인 식재료는 아니라 한국에서도 생소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유럽에서는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는 음식이니 한국의 수산시장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굴이 저렴한 가격에 유통되기 때문에 매년 많은 양의 굴이 소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굴껍데기 처리가 골칫거리였습니다. 굴을 비롯한 각종 수산부산물은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과 의약품의 원료, 비료 및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과 자원화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고 관리 감독하며 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달러 상당의 굴폐각 일부쉘 약 27kg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수산부산물의 97.2%를 순환 이용하고 나머지 2.7%만 소각 처리 및 매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굴폐각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수산부산물이 754만 톤일 때 437조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매년 즐거움을 선사해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수산물 생산과 소비 증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굴폐각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수산부산물은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법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재활용 및 발생 처리 실태 통계 조사를 통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산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젠가 CO19가 끝이 나고 해외 관광이 활성화되는 날이 온다면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이들에게 굴과 거북손 천지인 남해 여행을 통한 관광 효과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인 한정적인 한국에게 있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